자, 오늘은 시각장애 학생 교육 개론 5장 시각장애 학생 교육과정 및 교과별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 각 교과별로 학년에 따라서 배워야 될 내용의 요소를 규정한 게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를 갖다가 개발하게 되고 이걸 학교 현장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일반 교육과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까지 편성하는 공통교육과정이 있고요. 고1부터 고3까지 편성하는 선택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죠. 시각장애 학생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국어, 영어, 체육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용 영역에서 읽기와 쓰기죠. 근데 맹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글자, 우리가 묵자라고 하는 것을 읽고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국어 점자, 한글 점자를 알고 있어야지만 국어의 읽기 쓰기 영역, 단원들을 학습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내용 체계를 보게 되면 읽기와 쓰기가 중요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영어 점자를 알고 있어야지만 영어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단원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겠죠. 교육과정에 영어 점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체육교과는 여러분들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시각을 활용한 과제나 활동이 많은 교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교과 활동에 참여하려면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경기 규칙이나 경기 방법이 수정이 돼야 되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시각장애인 축구나 골볼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도 체육교과에서 추가로 다뤄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수정 보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세 개 교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형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 교과는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여러분들 총론해 보시게 되면 국어, 체육, 영어에 한해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론에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교과로 이 세 개 교과를 제시하고 있죠.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교육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어, 영어, 체육이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국어교육과정인데요. 자, 국어교육과정은 여러분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들은 청력에 문제가 없으니까 듣기나 말하기나 이런 문학 영역을 배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읽기, 쓰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점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영역에 점자 읽기와 점자 쓰기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자는 한글 맞춤법, 한글 문법과 다르게 별도의 점자를 바르게 읽고 쓰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문법 영역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 내용들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 점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은, 특히 이제 점자를 배우는 학생들은 일반 국어 교과서에 더해서 한글 점자를 익히기 위한 국어 점자 익히기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교과서를 가지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국어 교과를 학습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보시면 모든 교육과정은 교과에 상관없이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정의 교사학습 방법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을 고려해서 교육하도록 필요한 내용들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시기능 수준에 알맞게 글자 크기와 글자 모양, 글자체를 조절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읽기 쓰기를 할 때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잘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좋은 글자체나 글자 크기가 좋겠죠. 그럼 A라는 학생은 18포인트의 맑은 고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B라는 저시력 학생은 20포인트의 맑은 고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조 계열보다는 고딕 계열의 글자체가 읽기가 조금 더 편안한 글자죠. 그래서 이제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고려도 교사학습 방법에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읽기 쓰기 문법에 있어서 읽기 쓰기 2개 영역에 있어서 또 확대 기기를 이용한 읽기 쓰기, 그리고 확대 자료를 활용한 읽기,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학습 방법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각적 이미지들이 교과서에 있죠. 그런 것들은 총각이나 촉각이나 청각 자료 형태로 수정 보완해서 교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시각 이미지 자료들은 양각 자료로 별도로 시작을 해서 제공하거나 교사가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들을 교사가 구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또 학습자의 시각장애 학생들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매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저시력 학생은 확대 매체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맹학생들은 점자 매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읽기 쓰기 매체, 문자 매체, 다른 말로 우리가 학습 매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경험의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감각적 자료를 활용하거나 여러 감각기관, 후각, 청각, 후각을 활용해서 학습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이 교사학습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필평가 이외에 학생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 대필이나 대독평가 같은 대체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학생에게 적합한 문자 매체, 다른 말로 학습 매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점자 또는 묵자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국어 교과에서 중요한 게 읽기 쓰기죠.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했죠.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자나 묵자로 정확하게 읽었을 수 있는지, 또 빠르게 읽었을 수 있는지, 이 속도와 정확성을 평가하는 게 국어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점자나 확대 글자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을 보통 추가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시험 시간을 갖다가 추가로 시간을 더 준다거나 또는 지문의 양을 조금 더 짧게 제공한다거나 또는 시험지를 갖다가 녹음해서 음성으로 듣고 답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평가 조정을 하도록 고려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읽기 속도. 시각장애 학생은 점자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확대 글자를 사용하든지 간에 비장애 학생과 시험지를 읽고 또 답안지를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다음은 영어 교육 과정입니다. 자, 공통교육 과정, 영어 교육 과정 역시 일부 내용들이 수정 보완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 교육 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읽기와 쓰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 점자를 알고 있어야지만 영어 점자 읽기, 영어 점자 쓰기가 가능하겠죠. 맹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시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대 기기를 활용해서 읽기와 쓰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점자 중심으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보완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 외에도 영어 점자를 익히기 위한 영어 점자 교과서를 같이 사용합니다. 영어 점자 익히기 보조 교과서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간에 여러분들 영어 교과의 내용들도 배우지만 영어 점자도 병행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시력 학생들을 고려해서 글자 크기라든가 또는 대비, 책의 자료의 대비 또는 밝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나 글자체 이런 것들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에 있어서 특히 읽기에 있어서 명조 계열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딕 계열의 글자체를 사용하고 이제 글자 크기는 보통 이제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18포인트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이제 24포인트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학생에게 적합한 글자 크기와 글자체를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영어 교과서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이 나오죠. 시각 이미지 자료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자료들은 교사가 구체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실물이나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각 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시각 이미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 개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각 자료로 만들어 제작을 하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실물이나 모형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실물이나 모형을 대체해서 제공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말로서 풀어서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점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자와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지도하도록 되어 있죠. 그 외에 이제 영어 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년에 따라서 필요한 정자를 배워나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약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외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동일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각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실물이나 모형 자료 또는 양각 자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평가 방법도 이제 영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근데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제 읽기 쓰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 영어 점자로 읽고 쓰는 정확성,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교과에서 지필식 평가를 할 때에는 읽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도 느리고요. 또 확대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읽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문의 양을 조금 더 줄여준다거나 또는 녹음 자료, 음성 자료 형태로 시험을 보도록 도와준다거나 또는 시험 시간을 추가로 준다거나 이런 이제 평가 조정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약자를 사용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자를 배웠기 때문에 약자가 있는 글자나 단어들은 정자로 풀었으면 안 되고 정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약자로 읽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자와 관련된 평가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제 공통교육과정 세 번째가 이제 체육교육과정입니다. 체육도 이제 신체 활동, 이제 시각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교과죠.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과정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교과는 크게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신체 활동에 있어서 신체 활동이나 체육 활동, 또 경기 수행 방법에 있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수행 방법이라든가 경기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변형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변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볼이나 시각장애인 축구처럼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들, 경기 종목들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과정상에서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수정이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체육 교과서 외에 이제 시각장애 학생 체육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병행해서 일반 학교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맹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장애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을 고려해서 교육하도록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저시력 학생들이 본인의 잔존 시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체육 기자재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부분들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맹학생들이 청각이나 촉각을 활용해서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신체 활동 기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체육시간에.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체육관이나 경기장, 트랙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학생이 그 체육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통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특히 국어, 영어, 체육, 교과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과들은 일반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 과정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나머지 교과들은 뭐 어려움이 없다 이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일반 교과서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완 자료,
참고 자료들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내용들을 보완한 교과는 아까 봤던 국어, 영어, 체육 3개 교과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게 시각장애 학생도 보통 교과,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필수 보통 교과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교과, 이과냐 아니면 문과냐, 또 학생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이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교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새롭게 시각장애 학생들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医療와 관련된 안마라고 하죠. 안마.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제 안마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안마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의료 교육 과정을 추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교과서랑 지도서가 이제 개발이 돼서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과서나 지도서를 가지고 이제 안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 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만 배울 수 있는 교과고요.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에 추가되어 있는 교과 교육과정이 직업과 자립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이 일상생활, 독립생활이라든가 간단한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교과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자립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고요. 의료교육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뭡니까? 현장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나 지도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과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중복장애 학생들의 독립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직업과 자립이라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직업과 자립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교사형 지도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교육과정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문교과 3를 보시게 되면 직업과 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10개 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에는 시각 중복장애 학생을 위해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직업과 자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교과의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교육과정에 추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과서와 지도서가 개발 보급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교육과정은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일반 보통 교과나 선택 교과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단선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마 교육을 위한 의료 교육과정, 그리고 시각 중복장애 학생의 독립생활을 위한 직업과 자립 교육과정 두 가지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서와 지도서가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 자료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점자 익히기 지도서와 보조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국어랑 영어는 교육과정상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한글 점자 읽기 쓰기, 영어 점자 읽기 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 점자 익히기 교과서와 국어 점자 익히기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그거 외에도 점자가 필요한 교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나 국어나 영어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기호, 표현식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음악 또는 컴퓨터 교과에는 여기에 있는 점자 기호 말고 이 교과에만 나오는 별도의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호들을 익혀야지만 이제 수학 점자 교과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에서 보게 되면 미분, 적분이라든가 덧셈, 뺄셈 같은 연산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은 또 악보가 있잖아요. 또 컴퓨터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기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점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점자를 배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과학 또는 음악, 컴퓨터 이런 점자 익히기 교과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학, 과학, 음악 정보는 교육과정을 수정하진 않았고요. 그냥 해당 교과에 필요한 점자 기호를 배우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점자 익히기 교과서와 지도서가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은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과와 달리 시각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보행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뭐 잔존시력을 활용하는 저시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워야 되는 이제 특별한 교육 영역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과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과 분별 중감 시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창제 시간에 편성해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창체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편성해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교과형 도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총론에 언제 가르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이 교과형 도서는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행, 독립보행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과가 있고요. 이제 혼자서 이제 옷을 입고 또 위생 관리를 하고 또 의료를 관리하고 뭐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본인의 잔존 시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기능 시각이라고 하는 보조 교과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공학 기기들 맹학생이나 저시력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공학 기기의 종류와 이제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보조 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보조 교과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크게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 교육은 비장애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교과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자와 자립생활,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배워야 되는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해서 점자와 이제 자립생활에 필요한 5가지 영역이 이제 추가로 배워야 되는 영역들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교재에 아마 10장부터 아마 14장인가요? 거기에 걸쳐서 자세하게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교과별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어 교과고요. 자, 국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읽기 쓰기를 배우는 중요한 도구 교과죠. 그래서 학습 매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대 교과서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점자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은 점자 익히기 국어 보조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한글 점자를 같이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학년에 따라서 필요한 한글 점자를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저시력 학생들은 뭐 확대 교과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확대 기기, 저시력 기구를 활용을 해서 일반 교과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 기기들, 저시력 기구들 사용법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자석, 자모 플라스틱 교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손으로 만져서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학생들이 익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해당 어휘와 관련된 실물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사진 자료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은 관련된 실물이나 또 동작이나 또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휘에 대한 오개념,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지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경험학습, 어휘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실물을 직접 탐색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휘 지도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접하기가 어렵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쓰기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맞춤법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어 교과를 지도하다 보게 되면 교과서에서 특히 이제 문학 감상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학년별로 여러 가지 권장 도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문을 쓰거나 또는 토의 토론하는 학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해서 교과서에서 같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추천 도서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점자 교과서는 확대 교과서로 제공하지만 그 외에 참고 자료들은 점자 교과서는 확대 교과서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시각장애 기관이나 점자도서관에서 만든 자료들이 이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 드림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이 대체 자료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교과를 지도하면 되고요. 국어 교과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만 배우면 그렇게 국어 교과 학습에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점자만 익히면 전반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내용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교과예요. 국어 교과서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그림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 자료 없이 글자 자료, 텍스트만 가지고도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자만 익히면 어려움이 없는 교과죠. 저시력 학생들은 이렇게 저시력 기구나 확대 기기를 사용을 해서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국어 교과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점자나 또는 저시력 기구를 활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도 이제 국어 교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각 글자 세트에서 초성에 해당하는 자음 부분을 엽니다. 자음은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으며 자음을 순서대로 익혀두면 글자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익히도록 합니다. 먼저 자음 기역에서 검지로 양각선을 따라가면서 기역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기역의 모양과
소리를 익힙니다. 기억. 조금 익숙해지면 검지, 중지, 약도 익힙니다. 아. 나머지 모 자, 다음은 이제 영어 교과 수업이죠. 영어 역시 이제 예, 영어 읽기와 쓰기가 이제 중요하죠.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시각장애 학생은 영어 읽기와 쓰기 어려움이 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자 익히기 영어 보조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영어 점자를 익히는 게 영어 점자를 같이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시력 학생은 저시력 기구를 활용을 해서 영어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음각이나 양각되어 있는 알파벳 교구들을 사용을 해서 알파벳의 모양을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모양들 손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 지도가 중요하죠. 영어에서는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선생님의 입이나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입술 모양을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듣기를 활용하는 거에 더해서 입술 모양을 손으로 접촉을 해서 발음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어 교과서에 그림 자료들이 있어서 그림을 보고 전치사의 in이라든가 over라든가 under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전치사 같은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곰을 갖다가 바구니 안에 넣었을 때 이걸 in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실물을 사용해서 전치사를 갖다가 지도할 수 있겠죠. 영어 교과도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교과입니다. 왜? 영어 점자만 익히면 기본적으로 영어 교과 내용들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처럼 여러 가지 시각 이미지 자료라든가 시각적인 활동들이 적기 때문에 영어 교과에도 어려움이 적은 편이고요. 점자만 잘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 진로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특수교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사, 영어교사가 많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국어나 영어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교과에 비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교과죠. 학업 성취도가 이제 좋은 그런 교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학 교과입니다. 이제 수학도 이제 맹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자 기호를 익혀야 됩니다. 이제 한글이나 영어 점자에 나오지 않는 뭐 연산 기호라든가 미분 적분 기호라든가 함수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학에만 나오는 기호들을 점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맹학생들은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수학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각장애 수학 교수학습 지침서와 수학 교구 매뉴얼이 개발 보급됐습니다. 교구들도 일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도형이라든가 측정 또는 뭐 그래프, 기하 이런 영역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의 단원 활동들을 참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교구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하, 도형과 관련된 교구들이죠.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 자료를 보고 하지만 그림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전개도라든가 입체도형,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그래프라든가 이제 함수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확인하고 또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또 특정 같은 경우도 이제 양각자라든가 이런 것들, 양각각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한번 각을 재보고 길이를 측정해보고 또 그려보고 하는 작도를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런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지침서나 매뉴얼에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 단원 같은 경우는 패그보드 이런 것들, 또 수학 양각 격자 공급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에는 양각자, 양각각도기, 그리고 양각선 그림판들이 있고요. 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체력 학생들은 보통 이제 필산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매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산법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주판을 활용한 주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시각적인 그림도 많이 있고요, 교과서에. 그리고 또 눈으로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교과고요. 또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낮은 교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현장에서 수학 교과를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침서라든가 매뉴얼들이 또 교구들이 개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들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학 교과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각장애 주판입니다. 이 주판이 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분수죠, 여러분들. 자석으로 되어 있는 분수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 분수 교구하고 자석 보드판을 활용을 해서 책에 있는 분수 그림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학생이 직접 일반 연필로 분수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석 교구들을 활용을 해서 분수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건 수직선 교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자석 보드판에 이렇게 양각된 수직선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직선을 표시할 때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일반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수직선 그림에다가 연필로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양각된 수직선이 그려져 있는 이 자석 보드판에 자석으로 수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살펴봤던 이제 양각선 그림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에서 작도, 측정 여기에 활용되는 것들이죠. 그 양각선 그림판에 특수 종이가 있어서 특수 필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 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양각 각도기가 있어서 양각 각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도를 갖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각도를 갖다가 측정하거나 또는 해당 각도로 나타내거나 하는 것들을 양각 각도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블록을 위해서 이제 쌓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쌓기가 나와요.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쌓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쌓기 그림을 갖다가 해보는 활동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학생들이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동일하게 쌓기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들로 이렇게 변형해서 활동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하, 입체도형과 관련된 단원이죠. 그래서 전개도 같은 것들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 도형 블록을 활용해서 전개도도 나타내고요. 이 전개도를 갖다가 붙였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되는지도 이렇게 자석 도형 블록을 나중에 붙여서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기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3D 프린터기를 활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또 점자 프린터기나 입체 복사기로 해서는 이렇게 입체적인 어떠한 그 도형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기로 이렇게 출력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나오는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블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막대 그래프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입체 복사기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블록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 나오는 꺾은선 그래프라든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함수 그래프 이런 것들은 이제 곰으로 되어 있는 숫자 수학 격자 공급판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곰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격자 무늬 선이 양각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양각선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핀을 꽂아서 그리고 고무줄이라든가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패그보드로 이렇게 꽂아서 또 고무줄로 연결을 해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나타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던 지침서나 매뉴얼에 다 있고요. 이런 교구들의 일부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낼 때 한두 번 정도 아이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모든 단원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려워요. 왜?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다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With the stylus, let's do this with the ballpoint pen. And then we'll look at these later, see if we can tell the difference. Okay, there's the stylus one. And now let's do this one with the ballpoint pen. And let's do this one with the stylus. Let me get my hands in the right place here. And I haven't done them all, but let's just see. Now, depending on the person that's looking at this, in the sense, you know, 자, 다음은 이제 과학 교과입니다. 이제 과학 교과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예요. 그 이유가 교과서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 자료를 같이 보면서 텍스트,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읽어 나가야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 교과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제 매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에만 나오는 특수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 점자 기호를 익히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여러 가지 이제 식물, 곤충, 여러 가지 도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또 실험 실습도 있죠. 실험 실습에 또 참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교과가 조금 이제 어려운 교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을 어쨌든 간에 실물이나 모형 또는 양각 그림 자료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실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 뭐 100%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하게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시력 학생들은 실험 실습 활동에 좀 고대비 환경, 대비가 높은 환경들을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매학생들을 위해서 실험기구 이런 데에다가
점자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확대 라벨지를 부착을 해서 실험 기구나 재료들을 구분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렵고요. 교과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분전 버너, 알코올 램프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손에 닿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열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열과 관련된 실험 실습 활동들을 할 때에는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액체를 가열했을 때 부피가 증감되는 부분이에요. 가열했을 때 부피의 변화를 보는 건데 뭐 눈금이 그려져 있지만 맹학생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폴에다가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안에다 놓고 측정하는 겁니다. 가열하기 전과 가열하기 이후에 눈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실린더 끝에 점자 종이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고요. 가열된 다음에 다시 눈금을 확인하는 거죠. 이 종이에 점자 종이, 측정 종이에.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차를 가지고 부피의 증감 여부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실험 실습 활동을 조금 변형하게 되면 맹학생들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온도계와 관련된 것들을 배울 때 이렇게 점자 교과서에는 이렇게 양각 그림 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라든가 곤충의 해부 또는 동식물의 해부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해외에는 양각 자료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물고기의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형태라든가 위치라든가. 국내에도 이제 일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식물과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실물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만져보는 게 좋고요. 이제 만져보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모형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동식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기 어려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모형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식물과 관련된 것들은 뭐 비장애 학생들은 보통 교과서의 그림을 활용하지만 교과서의 그림을 사실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점자 프린터기로 만든 입체 자료, 양각 그림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을 직접 뽑아다가 이렇게 만져봄으로써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확대 라벨지나 점자 라벨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실린더나 비이커의 눈금을 확인할 때에는 이 뒤에다가 노란색 색지를 이렇게 대고 보면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이제 분자 구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분자 구조 교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 끼워가면서 이렇게 책에 있는 분자의 모형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초등학교에 나오는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을 이렇게 입체 자료로, 양각 자료로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점자 프린터기로 출력한 건 아니고요. 이제 특수한 플라스틱 필름을 열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으로 만지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지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림 자료들을 이렇게 양각 그림 자료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봤을 때는 눈으로 보면은 이해 잘하겠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안대를 착용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실물을 구할 수 있는 건 실물을 실제로 구해서 학생들이 만져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모형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2D 자료, 3D가 아니라 2D 자료죠. 이런 것들을 양각 그림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various structures for students to touch and examine. So obviously, no one can really see a cell. I mean, what we see through a microscope, especially those inexpensive microscopes that they have, you know, most school systems, the kids might see a blurry blob on the other end. So most teachers will have cell models, many of which are three-dimensional, that students can look at and examine. These maps are unique in the world. Here is the stage of the how I do this world map.
While I'm practicing modern globe, firstly I am sketching the boundary of the map, world map. Then I'm going to take the mold which will stick on the. Based on this, we provided visually impaired people to understand continent by touching textures. That's every color on soft texture. Then prepare textures which I see surface is flat, but geoid as a shape. The most challenging thing first to the globe map. Thank you for watching us. At the next, we finished. In fact, this video take us only 10 minutes.
running techniques that facilitate running both with a guide and independently. This section will share some of those techniques. Running with a guide wire entails pulling a rope across a gym, track, or driveway or open area very tightly with a carabiner or handle on the rope. Make sure there is a clear marker at the end of the rope to signal the end of the running rope. 종목에서는 공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아가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눈으로 공을 차는 축구가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강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을 뺏어낸 일본 선수가 빠른 역습에 나섭니다. 두 명의 수비를 제치고 골키퍼까지 속이며 멋진 왼발 슛을 터뜨립니다. 눈 가리개를 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음향장치가 내장된 공의 소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경기하는 5인제 축구. 양쪽 사이드라인에 펜스가 설치돼 인플레이 시간이 길고 스로잉과 오프사이드 규정이 없어 결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하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박대기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구령으로 시작한 연주. 그 다음부턴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호흡을 상상하며 박자를 맞춰나갑니다. 눈빛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악기 소리에 집중하는 마음과 마음의 조화로 2시간의 연주를 이어나갑니다. 객석을 메운 2천여 청중은 물론 켜변한 소프라노도 완벽한 연주에 경의를 나타냅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지 않았나. 애들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뜻깊은 밤인 것 같습니다. 지휘자도 악보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연습해온 오케스트라. 점자로 된 악보를 읽고 100여 곡을 암기했습니다.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연습실 구할 비용도 없어 한때 해산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기를 7년여 250회째를 맞은 공연에 역대 최다 관객이 찾아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음악가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서 좀 색다르게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을까? 옛날에도 그런 걸 찾았는데 좀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뭐 나무도 그냥 나무만 이렇게 쑥쑥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 실제 껍질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손으로 제가 이게 다 만져가면서 느낌 그 자체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다면은 독특한 거고